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전략 무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 군 공관병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 핵 잠수함 배치 문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찬성, 반대 이게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한국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미국이 동의한다면 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전술핵 무기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유럽에들로 배치돼 있고 괌이라든지 다른 곳에 일부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김정은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또 야당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핵잠수함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전략자산의 배치, 그중에 전술핵도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한반도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안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라면 검토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그걸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억지력은 있는 겁니까? 네, 있죠. 일단 전술핵이라도 이제 20킬로톤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하죠. 공포의 균형이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갖게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억제력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떤 심리적 어떤 억지가 상당히 강화된다는 측면이죠. 사실 이 핵무기가 기본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학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억지력이 상당히 배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비핵화를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이 지금 고도화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것이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책임 또 역할 이런 부분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은 될 수는 있겠죠 일단. 중국도 그러면 뭐 반발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네요. 반발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이제 해왔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이제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대화보다는 좀 압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압박을 하면서도 일단 남북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비웃듯이 오히려 핵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을 뼈아프게 하는 조치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 8월 5일 날 타결된 2371호 북한의 교역액을 30% 이상 줄이게 만드는 조치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뼈아픈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추가 제재는 안 나왔지만 기존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자. 그것만으로도 김정은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 따라서 우리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도 얘기할 때
그 대화를 할 때 최고의 압박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기조고 우리가 거기에 공조를 하는 것이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혼재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좀 강경한 입장이고 다른 또 참모들은 또 대화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이제 군사적 부분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또 참모진들이 또 동조하면서 한편으로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역할을 분담하는 듯한 모습인지 아니면 정책의 혼선인지 뭐 좀 우리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언급은 했지만은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어떤 미국의 대응 기조는 역시 외교와 제재 이걸 우선으로 하고 군사적인 부분들은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틀에서는 아직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엊그제 이렇게 도발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유엔 제재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제재가 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난번 그 유엔 제재에서 빠졌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사칸들이 보이콧 같은 경제 제재 뭐 이 카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미 차원에서는 전략 자산을 가지고 동원하는 것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도발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공언한데도 군사적 조치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아직은 미국이 좀 그런 기본적으로 아직은 대화 부분을 가지고 좀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상당히 몇 개 안 남았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시아 중남미 연결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폐활락 36개 회원국의 지도를 보면 유달리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단호한 대응과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 북한이 아직까지는 자기들은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 오히려 자기들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국제사회가 태도를 바꿔라.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의 핵 보유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핵 보유는 미국 책임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향한 압살, 적대 이런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제재를 풀고 주한미군 내보내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대화에 나가겠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정은이 엊그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태평양을 향한 이 사격, 도발 이건 전주국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서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했는데 국제사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압박에 철저하게 공조하고 북한을 향한 돈줄을 조이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이 돼서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는 생존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전략무기를 동원해서 미국이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으로 그 폭격기 B-1B하고 F-35B 이거 예. 같이 이게 편대를 이루어서 무력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전보다는 좀 공세적인 어떤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또 처음이기 때문에 좀 예. 강화됐다라고 보지만은 뭐 사실 그 전에 B-1B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번 출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강도를 높인 어떤 그런 대응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F-35B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스텔스기거든요. 그런 예. 부분하고 또 B-1B 같은 경우는 또 핵 공격이 가능한 좀 더 폭격기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주는 어떤 그런 위협감이 클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가될 부분들이 작년에 사실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3월 달에 유엔 제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B-1B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때 북한이 B-1B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봐가지고는 미국이 그래도 절제되어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지금 너무 과하게 나갔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나갈 것이다. 뭐 전주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B-1B를 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실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김정은이 얘기한 시작이다 하게 되면 이걸 또다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압박이다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예. 되겠죠.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전략 무기를 거의 뭐 상시 배치에 준하는 그런 그 전개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전보다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 우리 송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예. 한미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해구산 확장 억제죠.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전략 자산들이 다 한반도 밖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신속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타이밍에 맞게 와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이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있는 것과 예. 밖에 있는 것과는 상당히 이 억제 효과가 다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 모든 걸 다 같이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순환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력을 높이고 예. 북한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됐던 이 전술핵 무기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저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제 쏜 미사일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국방부가 정상 각도로 사거리를 이제 줄이는 방식이었다 이런 그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미 정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단 8월 26일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낮은 탄도로 발사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였고 8월 29일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서 발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어떤 위협 정도로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뭐 정상 거리로 날아갔다 그러면 거의 뭐 ICBM급에 달하는 어떤 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말 그대로 미국의 괌 타격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상당히 그 조절, 통제되어진 능력을 지금 보여주면서 했다. 특히 이제 일본 뭐 상공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거로 봐가지고 역시 협박의 강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절제되어진, 통제되어진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위협을 좀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거리를 오히려 줄여서 이제 이렇게 했다. 실제 뭐 거리로 하면은 한 5,000km 이상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미사일인가요?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로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이미 지난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했고 예.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이 발사한 고각과 거리를 정상 각도로 환산을 해보면
보면 예. 대략 5,000km가 넘는 그런 사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700km라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절반 날려보내는 건 그건 뭐 연료량을 줄여서 날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거리를 다 보낼 경우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북한에게 올 수 있는 상당한 그 위험과 압박을 고려해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압박은 줄이는 계산된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은 미국으로 이제 이 공을 넘겼어요. 미국이 하는 걸 보겠다 얘기했는데 그런 걸 봐서 북한은 그걸 정상 각도의 예. 정상 사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해서 군 공관병 폐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그 외에도 골프병, 테니스병까지 이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그 군에서 일종의 좀그갑 행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실 공관병은 글쎄 좀 사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나머지 뭐 저 골프병이나 테니스병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 그건 어디까나 좀 개인의 어떤 행태나 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공관병 운영은 군 측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공관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그 통신 축선, 다시 말하면 지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 시정을 하면서 예. 앞으로 그것을 계속 폐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부작용을 좀 뭐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뭐 추후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에 갔을 때는 예. 좋은 보직으로 선망의 예. 대상이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왜곡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부 뭐 전투부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뭐 사실 그런 자리가 대체로 우리 국민들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보직이고 선호한 보직이고 예. 또 지휘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수십 년 동안 참 글쎄요. 잘 모시는 예.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두 분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필요가 갑질은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죠. 유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갑질 행태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들은 예, 좀 더 보자 하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